제가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를 저희 장애인들과 함께 만들고 저희 장애인들과 함께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념을 그때 배우게 됩니다. 바로 자립생활입니다. 자립생활. 영어로는 independent living이죠. 저희는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 이념을 공부하고요. 자립생활 이념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제 속에 있던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생활이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장애인이 되어서 살아오면서 자립생활을 통해서 제가 비로소 장애인의 삶을 벗어나서 한 사람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생활은 말 그 자체로 자립, 자기가 서서 산다 이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사람이 돼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자립생활입니다.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존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관리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립생활은 외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다고. 우리가 아무리 중증장애인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도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의존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조에 지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자립생활을 제가 그때 알게 되면서 저는 그 너무나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희망이 됐고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 사고에 있어서 제 인생관에 있어서 큰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립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립생활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이념 중에요. 하나가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거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공명정대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패러다임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원래 과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유명한 패러다임으로는 뉴턴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뉴턴은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지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뉴턴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결국 이게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 이 패러다임은 결국 또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패러다임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이 뉴턴을 이해를 못했지만 결국 뉴턴에 의해서 세상을 만류 인력을 알게 되고 중력을 알게 되고 세상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런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그 장애라는 것이 결국 나의 문제고 이것이 내가 불구자의 삶이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의지해야 되는 삶이고 내가 모자라는 삶 그런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을 알게 되면서 그거는 너의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인습에 의한 생각이고 그것은 고정관념이고 그것은 이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이고 결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남한테 의존해야만 되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남에 의해서 관리되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고 우리도 활동할 수 있고 우리도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저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이 깨지면서 내가 잘못되었고요.
내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 잘못된 것은 결국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세상의 패러다임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세상의 생각들에 내가 무조건 동조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세상의 생각을 바꿔서 중증장애인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저는 패러다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 지금까지 내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 내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 그걸 알게 되면서 제 패러다임이 많이 깨지게 되죠.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건 여러분에게 당연한 거고, 이건 상식적인 거고, 이거는 영구 불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잘못적인 이 생각의 차이고요. 생각이라는 건 결국 변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제가 배워가면서 그런 제가 제 자신을 깰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장애는 개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장애인의 삶은 불구자의 삶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뭔가 모자라고 무언가 부족하고 그래서 창피하고 그래서 세상에 죄스럽고 그 세상에 부끄럽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그냥 개성이라는 것, 각각 사람의 만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개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것을 자립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장애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어떤 저주가 아니고 장애라는 것 자체가 어느 잘못된 게 아니고 장애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똑같은 나의 개성이다. 개성. 이 말은 뭐 어떤 걸 뜻합니까? 그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또 그리고 개성 있다. 그런 말 속에는요. 어떤 그 안에는 자기만의 독특함이 있고 또 자랑스러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장애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창피한 게 아니고 나의 독특함이고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어떤 특징이라는 그 자랑스러운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성이란 말 속에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장애를 죄스럽고요. 못됐고요. 안 됐다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장애는 나의 개성이다. 이걸 제가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제가 되게 떳떳해지면서 내가 뭐 어떠냐.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단지 개성만 다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는 개성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참 큰 충격처럼 다가오면서 내 생각을 많이 깨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모델, 사회적 모델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개인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이요. 개인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지 말고 그저 개인적으로 감수하면서 네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네 숙명으로 알고 네 운명으로 알고 네 팔자로 알고 살아라. 이런 것들이 개인적 모델이라면 사회적 모델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의 문제는 이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되고 한 사람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사회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개인 사회적 모델입니다. 사회적 시각에서 장애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이 개인의 문제라면 그 많은 장애인들이 그렇게 다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게 사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다 책임이 되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못해서인가? 그건 아니라 이 사회가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다 어렵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장애인의 문제는 사회적 시각을 가지고 사회적인 배려 속에 장애인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사회적 모델이 저한테는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문제를 개인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늘 나만 한탄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랬던 삶이었는데 사회적 모델을 보면서 나도 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회는 나를 존중해 줘야 되고 이 사회에서 나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 저에게 어떻게 보면 떳떳함이 생기고요. 자부심이 생기고요. 자존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모델을 통해서 제 장애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 모델도 저한테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게 사는 이유는 장애 때문인가? 우리 자립생활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사회나 소수자들은 소외되고 차별받고 비주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그 흑인들이 그 사람들이 단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그래서 늘 주변부에 살고 있듯이 우리 장애인들도 우리의 문제 때문에 비참하고 어렵고 차별받고 주변부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겁니다. 결국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의 어떤 계층의 문제로 보고 사회의 어떤 그 구조로 보고 그래서 우리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그것을 소수 모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라는 것은 소수자가 겪어야 되는 숙명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그 극복, 자기가 그걸 이겨내고 그래서 결국 소수자의 문제는 이 주류 사회에 우리가 우리 문제를 알리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수자가 이 주류의 삶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소수 모델이 갖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소수 모델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가 당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은 환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다. 이 명제를 또 생각해 봅니다. 이 구호는 우리 자립생활의 아버지라는 미국의 에드 로버츠가 처음에 만든 구호인데요. 장애인을 환자로 취급하는 사회, 어린아이로 천사로 취급하는 사회, 아이로 취급하는 사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것을 참 실감을 하는데요. 장애인들은요, 사회에서 사람들이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되게 약하고 허약하고 그래서 도무지 뭐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환자로 봅니다. 제가 한 번은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그 종업원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왔다고.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응? 아,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주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아주 그 당장이라도 죽어갈,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그런 환자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를 자주 겪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장애인을 되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인은 순수하고요. 장애인은 순진하고요. 장애인은 영혼이 맑다는 이런 논리를 피면서 장애인을 천사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 힘듭니다. 저희 동네에 저를 보면 늘 천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을 만나면 제가 늘 힘들어요. 천사 짓을 해야 되니까. 저를 보고 천사야 천사야 그러는데 어떻게 또 악마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맨날 빵긋빵긋 눕고요. 침도 제대로 못 뱉어요. 응? 천사가 어떻게 침을 뱉겠습니까? 아, 이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을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장애인을 이렇게 편향되게 생각하는 것.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로 취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장애인을 만나면 약간 말을 놓고요.
어린아이 취급하고요. 응? 약간 경시하고요. 응? 조금 업신여기고요.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장애인은 환자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라는 이 명제가 저한테 너무 와서 닿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결정, 자기선택. 이것은 자립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중증의 장애인이라도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과 선택은 자기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한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왜? 니네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니네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 의존해야 되고요. 누가 우리를 늘 대신해서 결정해주고 선택해주고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자존심이 없어지는 것이며,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립생활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정과 선택은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다른 동물과 다름없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는 대로 먹고 살라는 대로 살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는 삶은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이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결정과 선택은 꼭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자립생활의 정신이 저한테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제 인생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제가 더 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됩니다. 자기 신뢰, 자기 관리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중증 장애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늘 듣는 말은 너는 할 수 없다. 네가 뭘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를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해? 자기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불신하게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를 미워하고요, 자기를 믿지 못하면요, 그 인생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죠. 자기를 신뢰해야죠. 아무리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자기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게 있고 자기는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신뢰가 없는 삶은 자신감이 없는 삶이고요. 그것은 진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하고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비춰질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나는 믿을 것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자기 신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진짜 신뢰하는 게 많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 신뢰. 자기 신뢰가 없으면요. 자기 결정이나 자기 선택도 다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자기 신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뢰는 제가 보기엔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립생활에서 자기 결정과 자기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립생활하는 사람을 참 존경한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장애인을 찾아갔는데 이 장애인이 혼자 산대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이후에 그 집의 창문으로
비가 들어오면서 지하 방이었는데 그 이분이 홀딱 젖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찾아갔더니 이분이 많이 그냥 빗물에 다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힘드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자기는 견뎌낼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다, 그건 잘못된 자립생활이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립생활을 하려면요,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이 만약에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요,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기 전에 창문을 다 닫아달라고 해야 되고요, 자기가 비를 맞지 않게 비가 오는 것에 대비하는 그런 것을 다 조치를 해놨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문 열어놓다가 비나 맞고 그러면서 병이나 걸리면은 이게 자립생활이겠습니까? 저는 자립생활이란 자기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건 자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과 비정상. 사람들은요, 장애인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왜 장애인의 반대말로 흔히 사람들이 정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저기 장애인과 정상인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결국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비정상이라는 건요, 잘못됐다는 거죠. 비정상이라는 거는 오류가 났다는 거죠. 그러나 정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정상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정상입니까?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고요. 조그마나 크거나 한두 개의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상이라는 것, 그건 우리의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정상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겠고요. 정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정상에서 보는 어떤 그런 수치에 다다를 수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하나의 생각하는 이념에 지나지 않고 환영에 지나지 않고 정상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것은 장애인을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요. 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배제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그 차이, 그거는 진짜 우리 이 세상이 생각해낸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것이야말로 패러다임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패러다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비정상, 장애인을 비정상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 그것을 제가 자립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제가 자립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잘못된 사람이고, 나는 괜히 나온 사람이고, 나는 무언가 세상에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고, 돈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립생활을 만나면서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허상이고, 결국 나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에게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의 개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걸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 저는 그것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집안에 있을 때 아늑합니다. 이 집안이 참 나한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집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물리적으로도 진짜 집에서만 살았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집에서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고 나올 때 진짜 비로소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는 제가 요즘 청소년 장애인들을 몇 명 만났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분만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되게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통합교육을 받는데 학교에 가면 그렇게 소외감을 느끼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나만 왜 이런가?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모자란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개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우리가 가진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단지 모습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개성만 좀 다를 뿐이지 나도 나들의 인생이 있고 나만의 생각이 있고 나만의 인생을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 시절에 되게 우리들 대부분 보면 되게 우울한 시절이 있습니다. 되게 염세적인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더 슬프게 하고요.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충분히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도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자립생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좀 제가 자립생활을 알았으면 더 제가 활기차고요. 더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이 넘어서 자립생활을 한 게 저한테는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집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린 시절에 이런 자립생활을 배우고요. 저는 자립생활을 여러분이 꼭 해야 된다. 자립생활을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 생각을 바꿔야만이 우리 중증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집을 나서길 바랍니다. 물리적인 집도 나서야 되고요. 맨날 집에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밖으로 나와야죠. 또 생각의 집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의 집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장애인이 집을 나올 때라고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